사고 나서 한참 동안 잠을 잘 못 잤어요. 주변에서 하도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요.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정TV의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자가로 살면서 부장인 사람보다 찐 투자자의 과장이 더 사회에서 인정받는 시기입니다. 리얼 찐 투자자 송 과장님과 같은 바로 파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파토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간단한 소개 한번 해보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파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하신 지 벌써 한 10년 정도 되셨어요? 네, 그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예. 저희 질경이 처음 시작한 그 해에 오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2012년도 예. 부동산 시장 별로 안 좋을 때였는데 그때 시작하셔서 지금 벌써 10년째 계속 투자로 성과를 내고 계신데 자산을 자산을 공개도 될까요? 예, 지금 한 정도 좀 되는 것 같고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근데 시작하실 때 제가 기억하기로 월세 살고 계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때는 월세 살고 있었어요. 직장이 그때 몇 년 차였죠? 그때가 한 5년, 6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셨을 때 제가 그 눈빛이 기억나요. 저게 사실인가? 막 강의를 할 때 저를 이러고 쳐다보시면서 저 말이 사실인가? 아니, 이렇게 집을 살 수 있다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사실인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신랄한 질문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쵸. 그때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그때 부동산 시장이나 파토님이 이제 어떤 상황이 계셨는지 한번 더듬어 볼까요? 그때 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그래도 한국에서는 손꼽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었는데 진짜 열심히 돈을 모았거든요. 진짜 열심히 모아서 내가 이 월세를 탈출하리라 생각을 하고 모으고 있었는데 열심히 2년을 모아도 월세 혹은 전세 상승분을 도저히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내 집도 없이 그냥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세라님을 만나게 된 거고요. 그때 상황은 정부 정책이 지금하고는 조금 달랐었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빚을 내서 집을 사라. 더 불황이었어요. 그쵸. 지금보다 더 불황이었어요. 신기하게 정부에서 그렇게 가이드를 주는데 시장 분위기는 안 사요. 사라고 하니까 또 안 사더라고요. 싸면 망하니까. 네. 근데 저도 약간 그때 그런 불안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살 집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 내 집 하나 마련해보자. 내 집만 하나 가져보자. 그렇게 수업을 듣기 시작했죠. 처음 시작이 내 집 마련 일단 한번 해보자. 그렇죠. 전세로도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하셨네요. 그럼요. 근데 이게 수월이 잘 됐나요? 저는 시작이 쉽게 잘 된 것 같아요. 시작은 쉽게 잘 됐는데 과정은 되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작은 수업을 듣고서 이렇게 집을 사는구나, 돈은 이렇게 굴려야 되는구나를 알았는데 막상 제가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온 우주가 말렸거든요. 온 우주가 부모님이 그러면 안 된다. 큰일 났다. 나. 동료들도 그렇게 빚을 많이 내서 어떡할 거냐, 네가 집을 살 형편이 되냐 이러면서 모두가 말렸었죠. 그렇죠. 왜냐면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그렇죠. 감히 무슨 내 집 마련 이런 상황에 이런 시국에 그렇죠. 네가 감히. 초기 투자금이 얼마나 있으셨어요? 제가 그때 초기 투자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과감하게 첫 낙찰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수업 중에 첫 낙찰을 받으셨잖아요. 네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왠지 지금 수업 중에 받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배운 게 그냥 흘러 지나갈 것 같아서 조금 배울 때 확실히 조금 집중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낙찰을 받으면 나의 멘토가 도와주지 않을까. 왜냐면 낙찰 받는다고 뭔가 경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낙찰 받고 나서 명도라는 과정이 있고 또 명도 이후에 이 물건을 어떤 식으로 또 키워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과감하게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어요. 그 시국에 부동산 산다, 사면은 망한다, 뭐 전세가도 위험하다 하는 그렇죠. 그때 낙찰 받은 그 물건이 지금 굉장히 사연이 히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낙찰 받았을 때도 일부러 쉬운 물건 골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수업 들을 때 경매 물건 중에 가장 쉬운 물건이 전세로 살고 있는 분이 본인의 보증금을 모두 받아서 나가게 되면 그 물건은 크게 어렵지 네. 않다라고 수업을 들었었고 때마침 그런 물건이 눈앞에 보여서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는데 그게 되게 쉽지 않은 게 그 집은 집 주인이 자금에 문제가 있어서 전세가를 한 10년 전 그 가격으로 올리지 못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서 더 10년 전 가격.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저렴하게 네. 살고 있던 거죠. 네, 할머니가 굉장히 저렴하게 오래오래 살고 계셨는데 그분은 전세금을 모두 받아 나갔어요. 받아 나가는데 굉장히 저항이 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0년 전 가격으로 전세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세금을 모두 받는다 하더라도 주변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곳이 혹시 기억나세요? 거기 마포잖아요. 그쵸. 그때 전세금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1억 원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10년 전에 1억 원짜리 마포 아파트에 전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이사 갈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 막 항고까지 하고. 네, 그렇죠. 저는 항고하는 임차인은 처음 봤어요. 저도 항구라는 걸 처음. 배당 받는 임차인이 그렇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느낀 건데 전세를 만약에 투자를 하실 때 전세를 놓는 분들 있다면 착한 임대인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시세에 어느 정도 합당한 전세가를 맞추는 게 나중에 세입자와 언쟁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노하우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세가를 싸게 놓으면 임차인이 행복할 것 같은데 임차인은 10년 전 그 상태로 그냥 그 전세가로 있다 보니까 나중에 10년 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다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적절한 타이밍에 올려주고 적절한 타이밍에 증액하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그분과 임대인 서로 상생하는 네, 방법인 맞는 것 같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이사를 어렵게 이사를 어렵게 가셨죠. 어쨌든 법적으로 이사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도 버티려고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신 거죠. 네. 근데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할머니도 결국은 나는 나가기 싫어 이 마음에 버티셨는데 결국은 나가야 될 시기를 넘기셔서 추가적으로 비싼 월세를 저에게 주시고 나가셨어요. 어쩔 수 그렇죠. 그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하는 없는 그렇죠. 일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네,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도 경매를 배우기 전에는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지 아니면 이때 나가줘야 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난 못 나가 하고 버티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치르셔야만 됐었죠. 그게 벌써 이제 10년 전에 낙찰받은 거. 그쵸. 지금은 그게 어떤 상태죠? 굉장히 희소식 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10년을 세를 주다가 제가 올해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낡은 집으로 들어가나요? 아니죠. 들어올 때 10년 전 집이었으니까 제가 이번에 수리를 해서 직접 들어가게 됐는데요. 수리도 그동안 이제 경매를 하면서 부동산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는지 혹은
어떤 자재를 써야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저렴하게 올 수리를 하고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고요. 아마 올 12월까지는 거주할 계획입니다. 아, 12월까지 이제 일단 거의 거주하시고 근데 또 그 다음에도 또 좋은 소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사를 프로 이사하러 해요. 맨날 이사를 내 집에서 내 집으로 이사 다니신다면서요. 그러네요. 12월 아마 그쯤에 새 집으로 새 아파트로 또 이사를 갈 계획이고요. 그것도 낙찰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낙찰받은 건 아니고요. 재건축 물건인데요. 새 아파트가 이제 막 지어지고 있습니다.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근데 그것도 시작은 경매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죠. 경매 물건을 계속 보러 다니시다가 그렇죠, 그렇죠. 이슈가 있는 물건 왜 이렇게 낙찰가가 높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그 부분에 또 연구를 하셨죠. 네. 경매 물건을 보다 보니까 내가 가진 돈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찾다 보니까 내가 잘 아는 그 지역에 물건이 나왔는데 싸. 너무 싸. 너무 싸. 야, 이거는 하늘이 나한테 주는 선물이구나 해서 동네에 가서 봤는데 와, 집이 너무너무 낡아서 야, 이건 내가 거저줘도 못 들어가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자세히 보니까 그 물건이 재건축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재건축하면은 다 아파트만 재건축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파토님이 매수하신 물건은 빌라인데도 재건축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지역이 일반적으로 재건축 얘기하신 것처럼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가 다시 무너지고 새 아파트를 만드는 걸 재건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지역은 조금 특별했어요. 재개발이 한번 진행된 지역이라서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으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사연이 많습니다. 사연이 많은데 제가 처음에 그 물건을 투자하러 갔을 때는 주변의 부동산도 혹은 조합에서도 재건축과 재개발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할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를 하는 것도 모든 온 우주가 말렸는데 재건축을 투자한다니 짐을 싸들고 말리기 시작했죠. 절대 안 된다. 말리는 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온 우주가 말릴 때 하면은 대박이 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물건을 찾았었고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나는 집을 살 때 누군가 살던 집을 어떻게 보면 중고집이죠. 중고집을 사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새 집을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새 집 한번 살아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고요. 사실 그때는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었고 정보도 그때 많이 없었었는데 사고 나니까 돈 들어가니까. 내 돈이 들어가고 나니까 공부가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사고 나서 한참 동안 잠을 잘 못 잤어요. 주변에서 하도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고 그게 벌써 그것도 한 8, 9년 된 것 같아요. 예,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정부에서도 일반 집들도 빚내서 사라고 지원을 하는 시기였었고 특히 재건축, 재개발은 좀 깊이 하는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경매 물건을 산 게 아니고요. 경매 물건을 찾아서 봤더니 왠지 이 주변에 조사를 해보면 더 싼 물건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변 부동산을 전부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경매 물건보다 더 싼 물건들이 그렇죠. 막 던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렇죠. 금매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심리적인 압박을 못 이기는 집주인들이 물건을 막 던지거든요. 네, 그러면- 맞아요. 제 물건이 그랬어요. 바로 그런 물건이에요. 지금부터 아마 그런 물건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제 물건도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2억에 산 물건을 싸게 1억 8천, 1억 5천에 던진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경매보다 더 싼 금액에 금매를 사올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 가치가 한 거든요. 그럼 그래서 수익률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률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000% 정도 되지 않을까? 사실은 그 물건을 살 때 제 돈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통장 일부를 사용했었고요. 또 나머지는 은행 대출을 통해서 내 돈 하나 없이 투자를 해서 그 집을 매입을 했었고요. 집을 매입하고 월급을 받아서 조금씩
갚기 네. 시작했죠. 근로소득으로 이제 은행 빚을 갚기 시작했죠. 그렇죠.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죠. 예, 그때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적금을 넣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자가 3% 4% 이랬었던 것 같은데 대출을 갚으면서 적금과 비교했더니 수익률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 직주근접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마포의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사하시나요? 예, 올 12월에 이사할 것 같습니다. 12월에 드디어 새 아파트로 새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시는군요. 네. 10년 전에 5천만 원 월세 사시고 월세 살다가 이제 그 집 말고도 집이 또 여러 채 있는데 그 중에서 10년 한 7, 8년 동안 해서 재건축을 한 이제 물건으로 들어가시게 됐네요. 네, 그렇죠. 이 정도면은 뭐 총과장 다 오신 인데요. 안 그래도 그 송과장 책이 나오고 주변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가 쓴 책이 아니냐.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네가 쓴 내가 책이 아는 아니냐. 송과장인데. 그래서 서울 자가 그 책에 나오는 김 부장과 송 과장 이야기가 있는데 딱 진짜 파토님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책을 보면 많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같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실제 예전에는 저희 아빠 세대에서는 진짜 회사 일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였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바뀌었으니까 회사 일 말고도 또 다른 투자라든가 자기 개발 이런 게 필요한 시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0년 전에 탁월한 선택이 지금 이 모습으로 이제 파토님의 지금의 모습을 나타낸 것 같아요. 그럼 파토님은 지금 어느 정도의 이제 투자 성과를 굉장히 많이 내셨는데 네,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하드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데 네. 왜 그렇게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2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